전 재산 털어 니들 집 사줬는데 돌아온 게 이거냐? 그래. 오늘 여기서 니들 버릇 다시 가르쳐 줄 거다. 강남 아파트 잔금을 다 내준 아버지, 그리고 돌아온 배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드라마 라디오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호는 양손에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강남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동 앞에는 이삿짐 트럭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기사와 일꾼들이 바쁘게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현관 유리문 안쪽에는 신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수진이 잠깐 내려와 민호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등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이 정도야 뭐,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좀 챙겨온 거다. 수진은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먼저 걸어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서 오늘은 오래 계시지 말아요. 우리 정리할 것도 많고. 현관 안에는 인테리어 기사 둘이 드릴을 들고 서 있었고 새로 달린 도어락은 반짝거리며 평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조립되지 않은 책장과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에어컨 설치 기사가 사다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다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신발 흙 묻으면 청소 또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계세요. 수지는 현관 근처에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돌아가 정리할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동현이 인터넷 기사에게 통신 설치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벽 쪽으로 선 안 보이게 해주세요. TV 여기 둘 거라서요. 그는 민호를 힐끗 한번 보고는 금세 다시 기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반쯤 벗었다가 다시 꿰어 신었습니다. 현관 구석에 서 있으니 마치 이 집의 손님도 주인도 아닌 애매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진짜 바빠요. 수진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습니다. 집도 좁고 사람도 많고 아버지까지 계시면 우리 정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민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표정을 숨기듯 웃으려 했습니다. 그래, 니들 정리해야지. 나는 뭐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한 거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 정리되면 그때 천천히 오세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그때 이삿짐 센터 직원이 현관으로 들어오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박스는 안방으로 넣을까요? 거실로 둘까요? 수진은 서둘러 민호에게 등을 돌리고 직원에게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현관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문턱 바로 안쪽에는 새로 산 슬리퍼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자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민호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호가 조용히 말하자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도와준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정신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민호는 과일 상자가 놓인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겉면의 테이프에는 서툰 글씨로 수진이 좋아하는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잠깐 바라보던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곧바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안쪽에서 들리던 사람들 발소리와 기계 소음은
두꺼운 문에 막혀 희미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했습니다. 연락처 목록 가장 위에는 수진 이름이 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이삿짐 트럭 기사 둘이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집까지 사줘도 같이 안 사는 게 트렌드라니까. 기사의 말에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단지를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의 웃음소리와 아이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고 손에 힘이 빠진 듯 옆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 민호는 수진이 새 집, 인터넷 설치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이라 한산한 단지 안에는 택배 차량 몇 대가 드문드문 서 있었고 주민들은 각자 퇴근 후 움직이기 시작하던 시간이었죠. 민호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은 민호가 다가오자 마침 분리수거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님 댁에 오셨어요? 경비원은 명부에 적힌 내용을 잠시 확인한 뒤 민호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 방문 시 반드시 연락 후 출입 허가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 아래에는 수진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민호는 종이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듯 고개를 극적이며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수진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와 일이 많으니 오늘은 오지 말아달라고 짧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경비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뚜껑이 살짝 열린 채 허공에 매달리듯 그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바구니 안쪽에는 수진이 좋아하던 황도, 복숭아가 2개 들어 있었지만 민호는 그것조차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은 같은 회사 동료들과 찍은 회식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웃으며 잔을 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게시물에는 요즘 너무 바쁘다는 글이 짧게 적혀 있었죠. 민호는 메시지를 보내볼까 고민하다가 이미 읽지 않은 문자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기 위해 근처 마트를 찾은 민호는 우연히 수진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수진과 동현은 식재료를 담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옆에는 수진의 직장 후배 둘이 따라다니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들을 찾았지만 수진과 동현은 그를 보아도 아는 척하지 않고 눈을 잠시 피했습니다. 후배들은 수진에게 부모님한테 너무 얽매이면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민호는 장바구니를 든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고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마트 안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다 이런 장면을 본 듯 고개를 돌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잠깐의 오해라고 생각했던 민호는 그것이 점점 깊어지는 틈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수진 부부는 계산대를 향해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사라졌고 민호는 뒤늦게 텅 빈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 민호는 동현의 회사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출근 시간답게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며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었고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민호의 모습은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온 작은 종이봉투를 고쳐 잡으며
회사 정문 근처의 벤치에 앉아 동현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게 걸었고 어떤 직원은 전화 통화를 하며 회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현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몇 명이 건물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 대리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다른 직원에게 동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대리는 동현이 장인어른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고 그것이 농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던 민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눈을 내려뜨렸고 종이봉투를 잡은 손가락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곧 수진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은 얼마 전 수진과 그녀의 친구 영경이 함께 모임에 나왔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경이 수진에게 요즘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했으며 수진도 크게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석했던 수진의 후배들도 그 말에 맞장구 치며 동현과 수진의 생각을 더 굳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도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은 종이봉투 안을 향했고 봉투 안에 담긴 건강보조식품 2병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회사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잠깐 보였지만 민호는 곧바로 일어나 그 모습을 피하듯 뒤로 돌아섰습니다. 회사 앞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그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앉자 그는 봉투 안에 건강식품을 꺼내어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민호는 봉투를 쓰레기통 위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가져갈지 버릴지 망설이며 손을 그대로 멈춰두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호는 결국 봉투를 쓰레기통 안에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좌석에 앉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와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번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맺힌 묵직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늦은 오후, 민호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피해 모자를 살짝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나무 그늘 아래서는 동네 주민 몇 명이 운동기구를 천천히 사용하고 있었죠. 민호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손에는 빈 커피캔만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공원으로 들어섰고 민호를 발견하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는 민호를 반갑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최근 민호의 상황을 다른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정 회장은 이미 대부분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민호가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어투로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성질이 아니라며 자신이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정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로잡히게 만들면 됩니다라는 말투는 단단했고 그동안 여러 상황을 다뤄온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 회장은 동현의 회사 임원 2명과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아침 골프장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연스럽게 대화 중간에 동현의 이름을 꺼냈고 임원들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현이 회사 안팎에서 장인 도움을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세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임원들은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외부로 전해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동현에게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검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동현은 예상치 못한 압박감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조용히 수진의 회사 대표와 연락해 가벼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수진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수진의 대표는 정 회장의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했고 회사 분위기에 맞게 은근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동현은 여러 방향에서 미묘하게 흐르는 압박의 기류를 감지했고 그 기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 상황의 무게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민호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미 조용한 방식으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동현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프로젝트 검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3명과 관련팀 직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은 동현에게 이번 건의 세부 보고를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업무 스타일과 대외 이미지 관리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현은 자신이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류철을 쥔 손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은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처가 이야기를 회사 내에서 쉽게 꺼내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임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며 가정 문제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충고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진은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팀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가족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때때로 회사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 자체는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수진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수진은 회의실을 나오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영경이 다가와 걱정스럽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영경은 동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진이 예전처럼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영경의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이 굳어졌고 대답을 미루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은 소문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정 회장을 통해 회사 내부로 미묘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번지고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하기 시작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민호의 연락처를 오래 바라보다가
바로 전화를 걸지 못한 채 화면을 끄고 말았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수지는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가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묻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현은 여러 번 망설인 끝에 민호가 사는 오래된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약간 낡아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배달 전단지와 우편물이 뒤섞여 쌓여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가 얼마나 조용히 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고쳐 쥐고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조용했고 벽면에 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민호의 집 앞에 서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바로 들리지 않아 잠시 손을 내리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어락이 느린 속도로 삐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동현을 한번 바라보고 복도 반대편에서 들리던 TV 소리로 시선을 잠깐 돌렸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바로 손을 뻗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동현은 조용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임원들에게 들은 질문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알게 된 과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동현의 시선은 바닥으로 계속 떨어진 채였습니다. 잠시 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가볍게 숨을 고르며 복도에 나타났고 동현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보자 한동안 외면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잠긴 듯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원룸 안은 소박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활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몇 장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따뜻한 색상의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자신들이 모르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홀로 지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앞에 세 사람이 앉자 조용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자신이 했던 말이 억울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을 회피하려는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영경의 말과 주변의 분위기에 휘둘려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던 마음 대신 마주 앉아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움직임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낮은 햇빛이 들어와 테이블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서로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앞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고 동현은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말 아침 수진 부부는 민호를 데리러 원룸 앞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세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듯 손가락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은 짧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수진과 동현이 며칠 동안 정리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가구들은 사용하기 편한 동선으로 바뀌었고 한쪽 구석에는 민호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의자를 민호에게 보여주며 자리 부족 때문에 생긴 오해를 직접 풀고 싶어 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손을 올려보며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고 수진의 표정에도 조금씩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동현은 거실에서 걸어 나와 민호에게 주방이랑 베란다 수납도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정리하며 민호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지는 최근 영경과 거리를 두고 있고 그동안 얽혀있던 조언들이 모두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였고 민호도 그 진심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동현은 며칠 전 있었던 회사 식사 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업무와 개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했던 자신을 스스로 반성했고 임원 앞에서도 가족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정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도 들었다며 앞으로는 민호에게 예의를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동현의 말이 한 번에 마음에 스며들지는 않았지만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꺼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수지는 앞으로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민호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현도 그 생각에 동의하며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가족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집안에는 이전에 없던 조용한 안정감이 퍼졌고 세 사람의 표정에서는 긴장 대신 편안함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느리게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고 집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 부부와 함께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세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일요일 아침, 민호는 수진 부부와 함께 동네 공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공원 안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벼운 운동화와 얇은 점퍼 차림으로 서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작게 포장한 반찬 봉투를 건네며 오늘도 집에 들고 가서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의 산책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부들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고 수진과 동현은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주민 몇 명이 민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돌려줬고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동현은 공원 가장자리에 놓인 운동기구를 가리키며 민호에게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부담 없이 기구에 손을 올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 세 사람은 공원 출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아침부터 나온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민호는 편안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였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많이 드셨는지 확인하듯 수저를 챙겨드렸고 동현은 물컵을 채워주며 조용히 분위기를 맞춰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오전보다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파트 단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무거운 마음 대신 조금씩 회복되는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동현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약속하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딸 부부가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이의 시간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민호는 이제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민호는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떠돌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